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충격받은 정부의 긴급 소집입니다. 어제 나온 중요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통계가 화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가계부채 5.4조 원 증가했거든요. 4월 달에 4.1조 원 증가보다도 1.3조 원 증가폭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4월달과 5월달 단 2달 동안 9.5조 원의 가계부채가 증가했는데 2014년 전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가 10.1조 원이었다 합니다. 거의 2달 만에 따라잡은 거죠. 가계부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3월달부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을 좀 많이 사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3월달에 계약을 했으면 보통 잔금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그 실행이 언제부터 나타났다? 5월부터 나타났다 보시면 돼요. 그럼 5월달, 6월달, 7월달 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타 대출 상환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이 기타 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신용대출이에요. 자, 이 신용대출은 1월부터 3월까지 큰 폭으로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3조에서 5.5조까지 감소폭이 나타나는데 그 상환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서 5월 달에는 0.2조 원만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왜 기타 대출 상환이 줄어들었을까요? 최근에 신용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코인이나 미국 주식한다고 그거에 따른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정책대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6일부터 신혼부부의 버팀목 뒷돈 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3월에 관련된 대출이 3천억 원 규모였는데 이번에 나온 발표 기준으로는 버팀목과 뒷돈 대출 함께가 3.8조 원,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68%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왜 정책자금 대출 수요가 늘었을까요? 보통 이 정책자금 대출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가 30대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무려 54주째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매매 심리도 자극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전세 시장이 매매 시장을 움직이는 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 30대의 매수가 늘어났고 이 30대가 정책자금 대출을 활용했더라. 이거 외에도 3%대 대출금리도 역할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대출금리가 높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익숙해진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3분기 중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이 1억 3천만 원에서 2억으로 완화가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맞벌이들도 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활용해서 9억 이하 주택을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금 대출발 가계부채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석 달 만에 5조 원의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늘어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가계부채 심각한 것인가요? 혹시 기억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10월 달에 이창용 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계부채 안 잡히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 고려한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한 한국은행 총재가 이창용 총재가 처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다? 한 5조에서 6조 정도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이번에 나온 가계부채 증가세가 5.4조 원입니다. 한마디로 경계할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요즘 정부나 한국은행 가계부채만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고 해요. 왜? 가계부채가 목표대로 가고 있거든요. 자, 6월 5일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입니다. 전년도 100.4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어요. 자, 2024년 GDP는 2,401조 원, 2023년 가계부채는 2,244조 원이었습니다. 2023년에 가계부채가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난 상태에서 명목 GDP는 올라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뚝 떨어졌어요. 이것으로 이창용 총재의 1차 가계부채 목표가 달성이 된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춘 것을 목표한다 얘기했죠. 그리고 1차적으로 일단 두 자릿수까지 맞추겠다 했는데 그건 달성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를 하면서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금융당국이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누굴 소집했을까요? 5대 은행 임원을 긴급 소집해서 과도한 대출을 자제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환 능력을 감안한 대출이 취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은행을 타겟팅해서 아마 현장 점검에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이야기를 해보니까 갑자기 올해 2월 26일 날부터 시행됐었던 스트레스 DSR이 생각납니다. 자, 얘가 적용되고 나서 대출 한도가 4.9% 줄어들었죠. 왜? 얘는 최근에 가장 금리가 비쌌을 때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금리 고점 이후에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높았던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실제 시장에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두 가지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6월 10일 한국은행 창립 74주년 기념식에서 이창용 원의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리 인하 천천히 서두름이 원칙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경우에는 부작용 두 가지가 부각이 된대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 두 번째,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 반대로 느린 금리 인하할 경우에도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내수 회복세의 약화나 또는 연체율 상승 같은 부작용도 나오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지금 빠른 금리 인하의 부작용, 아직 금리 인하 하지도 않았는데 가계부채가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신중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부의 추가 대응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이제 가계부채가 좀 심했을 때 정부가 좀 액션을 많이 취했었거든요. 제일 먼저 특례 보금자료를 중단했던 게 9월이고 비슷한 시기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도 퇴출을 시켰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자금줄 역할을 했었던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이제 규제는 아니지만 현장 점검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대출 금리 인하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를 했었어요. 이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금융기관 간의 대출 경쟁이 안 일어나면서 우대금리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렇게 우대금리가 축소된 상황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장 침체가 이번 겨울에 잠깐 왔었죠. 가계부채 대책이 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 정부 규제에 따라서 시장을 판단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볼 땐 별 효과가 없었어요. 제가 느낀 거는 정부는 시장을 바꾸진 못하더라. 그냥 정부의 역할은 한쪽으로 과하게 쏠릴 경우에만 보완책을 내더라. 그래서 시장이 많이 올라갔을 때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놔서 투자 수요를 좀 억제시키고 시장이 많이 하락했을 때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투자자를 좀 유입시키면서 시장이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더라.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5월 전금융권 가계부채가 전월 대비 5.3조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5대 은행 임원을 긴급 소집해 과도한 대출 자제를 주문했고요. 이 대출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금리 인하 지연이나 추가 대출 규제와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규제가 부동 흐름 자체를 바꾸긴 어렵다는 거 저희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8분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 청약, 자산 리밸런싱의 모든 것을 상담해 드립니다. 7일간 자유롭게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제 상담 시청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접수가 만료되면 댓글은 삭제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